안녕하세요. 식품위생관계법규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11주차는 아마도 우리 블랙보드에는 12주차 강의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강의를 11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추석 때에 휴강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한 걸로 하고 나중에 보강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진행한 걸로 해서 12주차 강의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 제 내용은 11주차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15주, 15주 강의니까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들은 강의의 회차는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물어보길래 요거 11주차지만 그 전에 했던 건 저는 빼버렸고 학교 측에서는 한글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관계법규 이제 지난주까지 선행요건에 여기 보면은 선행요건의 이건 제조가공업체의 보관 및 운송 관리인데 제조업체든지 식품 적석 판매 제조업체든지 아니면은 뭐 단체급식소이든지 식품 적개가 없으든지 간에 일단은 그 식품의 원료라든가 뭐 이런 원부 재료에 대해서 보관하고 운송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거의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어떤 선행 요건이 끝나고 나면은 단체급식에 대한 선행 요건이 또 나옵니다. 겹치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제가 이렇게 하고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자, 보면은 원부 재료가 들어오면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고 운송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구입이나 입고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 구입한 것을 입고 처리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검사 성적서로 확인을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이 있겠죠. 외모, 뭐 색깔이라든가 외형의 어떤 그 박스 포장이 터지지 않았다든가 뭐 샌다든가 축축하다 젖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을 그 회사의 기준서에다가 맞게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규격에 적합한 원부 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라는 즉 예전에는 우리가 OEM 업체다 뭐 이런 협력업체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하청업체도 아니고요. 이 영업자는 원부 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만 하는데 단지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해썹 적용업소일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다.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운송은 운반 중인 식품이나 축산물은 비식품과 또 축산물을 이게 식품이니까 구분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되고 운송 차량으로 인해서 운송 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게차 등을 포함해서 이 운송 차량들이 오염돼서는 이 운송 차량에 의해서 제품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냉장 차량인 경우에는 1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닭이라든가 이런 가금육은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정도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온도를 맞춘다는 얘기고 냉동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입 및 입고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PT로 만들어진 건데 원부 자재 기준 규격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무엇인가 보관한 방법이 상온 실온이다 아니면 냉장이다 냉동이다 판매원 제조 어디서 판매했고 제조는 어디서 했더라 산지는 어디에 있었고 등급은 1등급 산지는 뭐 의성 뭐 의성 주요 원재료는 무엇이고 성상 색상 이런 거 표장 규격이 형태라든가 외포장 내포장은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외포장은 뭐 종이박스로 했는데 중량이 1kg, 1kg, 5kg, 뭐 5kg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전에 구분해서 가지고 식품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음료류다 떡류다 뭐 기타 가공품이다 공유 가공품이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제 식품 공전에 보면 식품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류 뭐 이런 거 유통기한 영업허가 그래서 여기 실험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입고 검수를 할 때의 규격은
쭉 보고 유통기한을 잘못 썼다면은 이렇게 이제 오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 규격을 맞춰야 되겠고, 품질 규격, 제품의 온도는 0도에서 5도, 포장은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되겠고, 이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선도는 신선한 제품이어야 하고, 효모 곰팡이 이런 거 시험 성적 표현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온 수면까지 오시고, 아니면 들어왔을 때 우리 납품받은 업체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보면은 검사 성적표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 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공인 검사 성적서를 수령한다든가 협력업체 시험 성적서, 입고 검사 규격이나 검수 기준에 이렇게 맞추는데, 검수 기준에는 검사 항목, 검사 규격, 검사 방법, 검사 주기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협력업체를 관리할 때에 예전에는 하청업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협력업체인데, 영업자는 원부 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해썹 적용업체일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위생법이나 축산물 가공, 축산물 해썹이나 아니면 식품 가공 해썹을 적용받은 업체는 협력업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협력업체 점검표는 해썹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일반 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운반을 어떻게 하더라, 검사는 어떻게 하더라, 위생은 또 어떻게 하더라, 생산 능력, 원료 수불,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생산했다,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이 협력업체에 대한 그 관리는, 예를 든다면은 뭐 이마트에 그 납품을 한다, 농협에 납품을 한다, 홈플러스 납품을 한다, 뭐 마켓컬리에 납품한다 이러면은, 그러한 납품을 하는 업체를 뭐 우리 같이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그 협력업체를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식용과지만 식용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양사를 쭉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런 볼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의 그 어떤 그 눈이랄까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 가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태영, 저는 이제 기술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쭉 업체에 보고서 기본적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가, 영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무허가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가, 공장 등록은 500평방미터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즉 150평 이하인 경우에 공장 등록이 별도로 필요가 없고, 그다음 품목 제조 보고서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식약처에다가 그 보고를 하는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그 포장재를 사용해서 보관 조건은 어떻고 유통은 어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품목 제조 보고서라는 게, 이게 기준에 다 맞는지를 체크를 해요. 서류를 보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해썹 적용업체는 생략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선정을 하고 등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만약에 협력업체 평가에서 부적합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협력업체는 그걸 못하죠. 납품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운송은 보면은 운반 중의 식품은 비식품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교차오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 운송 차량은 운송 제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운송 차량이 냉장인 경우에 10도 이하, 또 뭐 마이너스 2도에서 5도까지는 가급류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도 이하, 냉동 제품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냉동 차량에 대한 적재함이고, 여기 타코메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운전석 옆에 온도 기록 장치가 있어서 스타팅을 하면은 이 타코메타고 여기 온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데, 다 이제 차량이 운송을 다 이렇게 도착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용지를 빼가지고 기록지를 해서 영양사들한테 갖다 준다든가 집단 급식소에서 원하면 갖다 주게 돼 있죠. 뭐 원하지 않더라도 갖다 줘야 되겠죠. 뭐 특히나 노인 요양병원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이렇게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애들이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여기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거 확인해야 되겠고, 운송 차량은 세차를 하고 보호장치 적재함 커버를 씌워야 되겠고, 지게차라든가 캐리어는
도색이 벗겨지지 않아요. 색칠하는 게 벗겨지면 그게 식품에 이행이 될 수 있으니까 벗겨지지 않아야 되겠고, 자가 및 지입 차량, 냉동 차량은 온도 기록 장치 타코메타를 확인해 부착을 하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범위는 냉장, 냉동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각자에 대한 타코. 그 다음에 보면은 원료나 완제품은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입고 출고 상황을 관리 기록해야 된다 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쓰게 되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고, 원부 자재라든가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 관리를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하도록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땅바닥에 묻는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어떤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물기가 있어서 뭐 제품이 상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부적합한 원부 자재라든가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해서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그래서 별도에다가 이게 뭐 부적합품 보관소라든가 이렇게 선으로서 구분을 해둡니다. 그래서 부적합품 보관소, 반품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놔뒀다가 다시 폐기 조치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신선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통 날짜라든가 또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전부 체크해서 또 냄새가 난다든가 이미 인치가 난다든가 이래서 그런 결과를 기록해서 반품 일지에 작성을 하고 그 업체에다가 납품한 업체에다가 협력업체라든가 이렇게 줘야 되겠다. 다시 하면은 이제 다른 제품으로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 혹은 비식용 화학 물질은 식품 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이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환기가 잘 되는 지정 장소에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는 화학물질 보관 장소라는 것은 뭐 캐비넷이라든가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폐골바 가지 같은 걸 딱 걸어가지고 놔둔다든가 하고, 당연히 이와 같은 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그런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관의 경우인데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원료 완제품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입고 출고 상황을 관리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 원부 자재 완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 관리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하도록 직접 관리해라. 그래서 여기 안 달라붙게 떨어져 나는데 요거는 붙어버렸으니까 꼽표고, 참 요건 이렇게 다 붙여놨다 해서 꼽표가 되겠고, 요건 조금 이제 그 개선을 했죠. 조금 떨어지게 하고, 요 콩분태라는 거는 콩 이렇게 가져와서 이건 아마 두부 만드는 데에 이 분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완제품 벽과 떨어져서 보관을 해라. 요거는 붙어 있고 요건 떨어져 있고, 선입 선출에 따라서 또 실제 운영을 하고, 이격 관리할 땐 바닥이라든가 바닥하고 벽으로부터 각각 1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원부자재라든가 완제품 이런 거는 별도로 보관 분리를 해서 놔두고, 냉장 창고의 경우에 유니쿨러 밑에 제품 적재는 하지 말라. 돌아가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팬 있죠, 팬 같은 쿨러 밑에 놔두면 거기서 혹시 응축수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제품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놔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적합품이라든가 위해성 물질이죠. 락스와 같은 것들. 유독성, 인화성 물질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다가 격리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고, 부적합품 관리 점검표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부적합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적합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훨씬 더 어떤 설득력이 있겠죠. 사람들이 봐서 잘 알 수 있겠고. 여기 유독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 혹은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 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 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해서 보관 취급하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별도의 지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해라. 부적합품 보관고라든가 오염 우유가 없는 경우 구분 처치하고, 화학물질 전용 보관고라든가 잠금장치 사용량을 기록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관리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 검사는 실제 자체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외부의 검사 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는 이렇게 검체명, 제조연 언제 만들었다. 이제 시료가 예를 들어서 액체 제품인 경우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고체, 분말 이런 거에 따라서 고형 제품인가에 따라 고형 제품 하면
g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고 액체는 300ml 이상을 줘야지 아마 제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채소량만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검사하는 연월일, 검사 항목, 검사 기준 및 검사 결과, 판정 결과라든가 판정 연월일, 검사했는 사람, 판정자 서명 날인 기타 필요한 것. 그래서 제품 검사, 특히 자가품질 검사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식약처에, 왜냐면 만들어가지고 자가품질 검사라고 시중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식약처에 그 실험실 간에 연결되는 림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터리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한 걸로 가면은 바로 물론 자가품질 검사가 나오기 전에 유통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유통을 시켰다면 회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부적합이 나왔다면은 그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다시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만들어도 결국은 결과치가 적합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품 검사 있잖아요. 검사 성적표. 그래서 여기는 뭐 판정일자, 또 검사자 누구 돼 있고, 제품 검사는 자체 실험실 검사에 하는 거는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나 식품 공전에 따라서 나오는 일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공전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뭐 3개월이다, 2개월이다, 6개월, 5개월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외부의 검사기관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인정기관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검사할 때는 냉장, 냉동, 가열 처리 시설 등의 온도 측정 자체는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공인 국가기관에서 검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검교정했다는 거에도 검사 필정을 붙여야 되고 검교정했는 어떤 서류를 좀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냉장고나 냉동고가 자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18도를 가리키고 냉장고가 뭐 10도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 온도계를 하나 이렇게 검교정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표준 온도계 검교정 보통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에 만약에 부착되어져 있는 설치된 워크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면은 교차로 검증을 해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표준 온도계에 따르는 검사 성적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냉장 냉동고에 대해서 검교정했냐 할 때 우리는 표준 온도계로서 이거를 두 개 비교 검증해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해야 된다, 검교정하면 그 시험서 긍정서를 받아야 된다,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장을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낙하세균 관리계획 따라 측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조 공정이 풀로 어떻게 오픈되지 않고 자동화라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CCP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생물학적 위해를 다 하고 바로 배관을 통해서 충진되는 데까지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다면은 노출이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안 됐으면은 그 청정도가 식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공중낙하균을 안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공중낙하세균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냉장, 냉동, 가열 처리시 온도 측정 연 1회 이상 검교정해라고 나오죠. 그죠? 검교정하고, 탐침온도는 중심온도계, 온 탐침온도계라는데, 급식실 등에서 사용되는 완벽 방수 온도계 이렇게 놔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를 검교정에는 성적 점검표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 냉동시설의 부착형 온도계 검교정은 연 1회 이상을 하고, 표준기를 이용한 자체 교정이 가능하고, 검교정 방법 기준서 설정하고, 검교정 계획 및 검교정 결과서를 기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설비 등 기구를 검사할 때, 이제 공중낙하균을 했을 때에, 이렇게, 이런 페트리디시 아니고, 보통 3M에서 나오는 이 핑크색 같은 게 만들어진 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작업장 안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공중에서 떠다니는 낙하균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를 공중 낙하균을 이제 이렇게 받아놨다가 배양기에 넣어서 배양해서 얼마만큼 나오는가를 보는 거고, 이거는 배꼽미로 이렇게 긁었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뭐 제조 시설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작업자들의 손이라든가 만약에 조리하는 사람 같으면 앞치마라든가 이런 걸 한번 빗거미로 긁어가지고 미생물 검사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배양을 시켰을 때 균들이 나오면 어떤 균들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그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중낙하세균을 관리하고 그 측정 관리해야 되겠고, 다만 제조 공정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식품이 외부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한다면은 이거 뭐 공중낙하세균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작업장 내의 오염도에 따른 관리 기준을 작성할 때에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을 각각 나누어서 측정을 하고 그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중 낙하균이라든가 공중에 떠다니는 균이나 표면 오염도, 작업대라든가 뭐 아니면 충진기라든가 뭐 혼합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거 아니면 기기에 대한 표면 오염도도 충분히 이거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뒷페이지가 있으면 설명하라고,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회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회수 프로그램은 부적합품이라든가 반품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진 회수가 있고 강제 회수가 있습니다. 자진 회수는 도저히 어떤 어떤 그 들어가서는 안 될 어떤 물질들이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자진 회수를 하고, 또 아니면 관계 뭐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랜덤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위험 물질이 나오면은 바로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강제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 그 다음에 부적합품의 원인 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 장소라든가 일시 제조 라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제품 추적을 위한 코드 표시라든가 로또 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한 데서 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저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의무 품목에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그 바코드를 넣지 않으면은 벌과금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수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이 회수 프로그램 업무 처리의 흐름도에 대한 사례, 회수 상황 접수하고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해주고, 보면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회수 절차라든가 방법을 기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부적합품의 원인을 규명을 한다든가 확인을 위해서 제품별로 생산한 장소, 일시, 제조라인, 생산한 장소가 만약 1공장, 2공장이 있다면은 음성에 1공장이 있고 2공장은 진천에 있다면 생산 장소, 그죠? 있을 것이고 F1, F2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지는지, 제조라인이 어떤지 등 해당 시설 내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제품 추적을 위해서 코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식품 이력 뭐 관리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로또 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횟수 프로그램은 자진 횟수, 강제 횟수, 모의 횟수를 일단은 해석 같은 거 받을 때 모의 횟수도 실시를 해요. 실제 해당 업소에서 운영이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로또 관리라든가 이제 해서 로또 관리를 하면서 이제 추적성을 트레이어빌리티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빌리티인가요? 트레이스 추적하다 뜻이잖아요. 트레이서빌리티와 같은 이런 추적성을 이용해가 역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라인에서 나왔던 것들이 되더라. 뭐 2020년 뭐 11월 11일 오후 3시에 뭐 1라인에서 나왔다, A라인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그 A라인에 나와서 그때 생산했는 양들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을 해서 전부 다 회수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회수 사항을 접수를 하고 뭐 유통제품 회수 사항 접수, 그 다음에 제품 회수 상황 정보를 수립하고, 회수 제품이라든가 외의 물질의 시험 분석을 하고 고객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회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는 물질이라든가 품질이나 물류
파트에서 하고, 그다음 사후 관리는 생산에서 이렇게 회수 관련 제품의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접수하고 출고 중지하고 보류하고 회수 분류로 결정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 실시하고 평가 부수하고 그다음 회수 결과를 보고 사후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리콜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어찌 보면은 판매되는 걸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거 회사 영업이익이 손실이 되는 것 같지만, 이 회수를 잘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매출고를 올리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이거 회수 처리를 하겠다, 그 대신에 반품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하는 그런, 외국 회사에도 그랬었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제가 그 옛날에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 기억 늙었으니까 기억이 없어져 가지고 잘 모르다, 이런 회수 계획을 잘 함으로 해서 회사 매출이 훨씬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